안녕하세요. 서울탑치과 염은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이라는 것은 이를 전체적으로 다 씌우는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가 파절이 돼서 깨지는 등의 어떤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충치가 너무 넓게 이완이 돼서 흔히 떼우는 방법으로 치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흔한 이유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치아가 파절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를 함으로 해서 씌워줌으로 그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치아의 파절에 의한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씌우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경우는 앞니 같은 경우 너무 치아가 작아서, 특히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너무 작은데요, 그런 경우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크라운 두께만큼을 삭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가 별로 남지가 않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 치아가 너무 작은 경우는 신경치료하고 충치를 떼우는 정도의 작은 레진 치료 정도로 구멍을 메워서 잘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아가 너무 작고 이걸 씌움으로 해서 치아가 더 오히려 약해지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크라운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르코니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을 뵀는데, 이전 영상에 이러한 크라운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르코니아는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소재입니다. 과거에 금으로 만드는 금리라든지 메탈 위에 도제를 입히는 PFM 치료에 비해서 지르코니아는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또 지르코니아가 가지는 하얀 색깔적인 요소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입니다. 예쁘기 때문에 표시도 잘 안 나고 단단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재료입니다. 지르코니아는 만드는 방법이 과거의 금리나 PFM 치료에 비해서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로봇 같은 캐드캠이라고 하는 기계가 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가볍고 단단하고 내구력도 훌륭한 좋은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임플란트 위에 씌우는 크라운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는 현재 가장 앞선 크라운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철물별로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러한 금리, 이 골드 크라운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고 또 굉장히 내구력이 좋습니다. 또 치아와 마모성, 치아와 치아가 서로 이렇게 윗니 아랫니가 부딪히는데, 위에 있는 씌워야 될 재료가 너무 강하게 되면 아래 이가 상대적으로 닳아져 버리거든요. 근데 금과 치아는 굉장히 내 마모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재료들 중에 물성이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얗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안쪽에 있는 어금니 정도에는 쓸 수 있지만 앞니 쪽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단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여기 보시는 PFM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흰색으로 보이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검정색의 이러한 메탈이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탈로 된 뼈대 위에다가 위에 얇게 도자기 재료를 입혀서 만든 재료를 PFM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위에 얇게 입힌 도자기 부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무래도 파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메탈 소재야 괜찮지만 껍질에 있는 이 도자기가 파절이 되거나 또는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씹는 힘이 강하신 분한테는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소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는 요즘에 나온 신소재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PFM이 안쪽에 쇠가 있고 바깥쪽에 도자기를 입힌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풀지르코니아라고 통으로 되어 있는 블록을 갖다가 캐드캠이라고 하는 기계가 깎아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PFM보다 훨씬 내구성이 좋고 골드보다 훨씬 더 심미적입니다. 그래서 어금니에 써도 앞니에 써도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심미적인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사람 손으로 만들 수가 없고요, 정밀한 캐드캠 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로봇으로 이것을 깎는 장비들이 있는 데에서만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고, 굉장히 오랜 노하우를 가진 기공소에서만 이 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치과에서 지르코니아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자, 어금니 크라운은 어떤 경우에는 소재가 너무 약하게 되면 파절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합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서 씹는 감촉이 좀 떨어진다든지 잘 안 씹힌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이러한 교합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어금니에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씌우셨을 때는 영구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뭐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속에 있는 접착제도 녹고 씌워지지 않은 목 부분에 새로운 충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경치료가 돼 있게 되면 속에서 충치가 생겨도 통증이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나중에 이가 거의 못 쓰게 되는 경우까지도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주시고 8년이나 10년 이상 된 어금니 쪽의 크라운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오래 쓰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흔히 권유를 받으시는 크라운을 선택할 때 재료별 특성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나에게 맞는 크라운을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